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교 폭력 전반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학교 폭력 전반적인 절차를 몰라가지고 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각 절차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학교 폭력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폭력의 개념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꼭 알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의 개념은 학교 폭력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학교 폭력의 개념을 아는 것은 우선은 기본입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이 개념 좀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 폭력 전반적인 절차는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학교는 피해 가해 관련 학생들의 학생 확인서를 받는 등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 확인서 작성이고, 학생 확인서 작성할 때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육하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외에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서나 설문조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런 거를 조사한 다음에 이후에 학교에 설치된 전담 기구는 이러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 여부가 뭔지 보게 되면, 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려면 이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됩니다. 모두 갖춰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보게 되면, 피해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즉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를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뒤에 조건을 아무리 다 갖춰졌다 하더라도 요 1번 조건을 안 갖춰지면은 그냥 무조건 학폭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되고, 네 번째는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다섯 번째는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의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모두를 충족시킨 경우에 한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담기구가 학교 폭력에서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교에 설치된 전담기구는 딱 요것만 하는 겁니다.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인지를 판단하고, 요 요건만 판단해서 요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그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거, 즉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에 회부하는 그 기능만 하는 거지,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역할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좀 잘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마무리가 되면 학교에서 그냥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즉 학폭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 만약에 학교장 자체 해결로 사안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 즉 위 다섯 가지 요건들 이런 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됩니다. 이때 피해 가해 관련 학생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안을 학폭위 개최 당일에 결정한다는 거, 요거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유리한 자료들은 미리미리 다 제출해 놓으셔야 됩니다. 학폭 당일에 제출하는, 학폭 당일까지 제출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미리미리 제출해 놓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가해 관련 학생들은 학폭위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되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리 제출하는 게 좋지만 미리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까지 제출해도 됩니다. 당일까지 제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솔직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이 아무래도 진술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잘못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단어를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그런 그 단어를 쓴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판단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미리미리 연습을 좀 할 필요도 있고 물론 이제 당연히 사실관계 하에서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저도 위원으로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당일 뭐 학생 확인서랑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거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사실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요거 좀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학폭위가 마치게 되면은 당일날에 결정은 됩니다. 결정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부적으로 뭐 이제 말 그대로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4일 이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를 해주면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받고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즉 이제 뭐 행정심판을 할지 행정소송을 할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서 이제 전담기구에서 이렇게 뭐 사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안 조사하고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했는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이제 학폭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폭위 같은 경우는 당일날에 열리고 당일날에 결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미리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폭위에 가가지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를 구체적이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된다는 거, 그게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 학폭위가 마치게 되면 보통은 14일 이내에 통보가 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의 주제를 마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폭 절차 자체는 좀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랑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에 휘말려 가지고 이제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확인해야 되는 게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지 학교폭력에서 그러니까 대한변협에서 인정하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를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은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 진행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려면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갖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니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